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결혼 4년 차 36살의 김재윤이라고 합니다. 모험보다는 안정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저는 대학을 마치고 직장에 취직해 지금껏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신혼 때는 외식도 함께 하고 주말이면 여행도 자주 갔었는데 이젠 4년 차가 되면서 주말이면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따로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내는 언제나처럼 친구들과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나갔고 저는 점심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우동통과 짜장라면을 섞어 혼자 끓여 먹고 그대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몰아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헤어진 지 6년 된 전 여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6년 전 여친과 이별한 이후 만나 2년간 연애 후에 결혼했습니다. 전 여친과는 3년 연애를 했는데 딱히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졌습니다. 그 후 바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와 전 여친과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원래 아내는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날라리였습니다. 그랬기에 공부만 하던 저랑은 어울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난 아내는 학창시절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고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2년간 연애하는 동안 알게 된 아내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행동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정말 조신하고 참한 여자였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요. 어쨌든 전 여친이 6년 전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런 전화에 좀 당황했습니다. 재윤아, 나 유리야.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유리야. 오랜만이야. 난 잘 지내. 어쩐 일이야? 너가 나한테 연락을 다 하고 6년 만인가? 와, 벌써 그렇게 되었나? 참 시간 빠르다. 문득 너 생각나서 연락했어. 뭐 살아있나? 확인이랄까 그런 거지. 다행히 안 죽고 잘 살아있습니다. 얘는 농담이야 농담. 넌 어쩜 그대로니? 뭐 나랑 헤어지고 6년간 배 아플 정도로 미진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좀 잘 지낸다고는 말 못하겠네. 뭐? 그렇게 서로 좋아 죽겠다고 나까지 버리고 사귀더니만. 그래서 난 그동안 연락해보고 싶어도 못했지. 뭐 난 아직도 좋아하기는 해. 그럼? 미진이는 좀 사랑이 식은 느낌? 뭐 좀 그래. 최근엔 좀 차갑다고 할까? 같이 있는 시간에 좀 대화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항상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으니. 그렇구나. 결혼하고 4년 차니까 이젠 슬슬 식을 때도 된 건가? 오랜만에 연락 온 그녀였지만 아내와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친구였기에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 요즘 와이프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어. 처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온 건 결혼하고 1년 후쯤 회사에서 중국의 공장 설립 문제로 한 달간 중국에 다녀왔을 때였습니다. 출장 중에도 아내는 연락도 별로 없었고 한 달 만에 돌아온 후 제가 없는 동안 아내는 스타일도 많이 달라져 있었고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의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원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일을 갓 시작했다는 아내는 제가 돌아온 이후에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외출 시간이 많았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고 저에게도 확실히 소홀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늦게 들어올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에 섞인 남자들 목소리. 같은 사무실 사람들 회식 자리라고 하기에 더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암튼 그때부터 아내는 확실히 좀 변했습니다. 휴일에 같이 외출이라도 하자고 하면 친구랑 선약이 있다고 하면서 외출할 때는 한껏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나가서는 밤늦게야 술까지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한 번은 나보고 출장 언제 가냐고 뜬금없이 물어보기도 하더라고. 너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원래 여자들 외출할 때 옷이나 화장 신경 쓰는 건 당연한 거고 남편 출장 물어보는 것도 아내로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갑자기 아내의 편을 드는 유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유리 넌 와이프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 나야 모르지. 미진이랑 안 본 지도 꽤 오래된 것 같고 연락도 잘 안 하니깐. 그래? 그보다 재윤아, 한번 보자. 너 못 본 지 오래돼서 보고 싶어. 우리 사귈 때 1주년 기념으로 갔던 호텔 기억나? 오늘
오랜만에 거기에서 한번 만날까? 그게 뭔 소리야? 가끔은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미진이랑 관계도 냉전 중이라면서? 그래도 그건 난 이제 유부남이야. 우리가 이러면 불륜이라고. 괜히 들키면 문제 일으킬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다. 괜찮아. 미진이도 너랑 나랑 사귄 거 알고 있고 사귈 때 할 거 다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혹시라도 들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 그동안 필라테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나 많이 달라졌어. 보러 나와. 얼마 전에 나 남친이랑 헤어져서 요즘 외로워.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애써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건가? 너였구나. 어제 미진이랑 이야기한 여자가. 어? 뭔 소리야? 저의 갑작스런 반응에 수화기 너머의 유리의 목소리에서 당황하는 떨림이 느껴지더군요. 미안한데 너가 왜 오랜만에 나한테 연락했는지 알 것 같다. 어? 난 그냥 너희들 잘 지내고 있는지 생각나서 전화한 거야. 아니, 넌 날 유혹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에게 불륜을 저지르게 하려고 연락한 거지? 뭔 소리야? 내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저의 뜻밖의 이야기에 전곡을 찔렸는지 당황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돈이겠지.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겠지. 내가 아는 6년 전에 너는 이럴 사람은 아니었지만 학창시절에 그리고 최근에 미진이라면 너에게 충분히 이런 요구를 하고도 남겠지.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끝끝내 오리발을 내미는 유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 마지막 카드를 펼쳐보였습니다. 나 얼마 전부터 미진이한테 사람을 붙였어. 어제 오후에 웬 여자랑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들었는데 보내온 사진을 봐도 멀리서 찍어서 잘 모르겠던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였구나. 그리고 내가 알던 너는 6년 만에 전화해서 나에게 이런 유혹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유리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유리, 너 미진이에 관한 거 알고 있지? 이거 다 미진이가 꾸민 거지? 재윤아, 미안해. 실은 미진이가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나보고 널 유혹해서 호텔로 부르라고 했어. 역시나 그랬구나. 근데 넌 왜 미진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야? 내가 아는 넌 이런 걸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아까 너가 말한 대로야. 너랑 나랑 불륜을 증거로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아내려고 한 거고 미진이가 그 위자료를 받게 되면 나에게 500만 원을 준다고 했어. 사실 내가 요즘 일도 그만두고 모아둔 돈 주식으로 다 날리고 그러면서 돈이 좀 필요했거든. 연애 시절 내가 알던 유리는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저축만 하던 재테크도 경제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사람들을 사귀었던 건지 주위의 권유로 시작한 주식으로 잠깐 돈을 벌었다가 그 후로 멋모르고 무리한 투자를 해 큰 돈을 날렸다고 하더군요. 근데 미진이가 왜 나랑 이혼하려고 하는지 너 알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고심한 끝에 유리는 체념한 듯 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나 그냥 다 말할게. 사실 미진이 바람펴. 역시나 그랬군. 모든 증거가 아내의 불륜을 말해주고 있었는데도 나 혼자는 그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아내의 불륜을 전해들으니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너가 쉽게 해줄 리도 없고 해준다고 해도 위자료도 받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바람핀 자기가 위자료를 빼앗길 걸 알고는 너의 불륜 증거를 만들어서 그걸 빌미로 이혼도 하면서 위자료도 받으려고 한 거였어. 그렇게 성공하면 받은 위자료에서 내 몫을 떼어주겠다고 했고 물론 단순히 돈만 준다고 해서 내가 바로 한 건 아니고 미진이가 만나는 남자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고 겁을 주는 바람에 그만. 미안해 재윤아. 그런 질 안 좋은 인간들은 만약 계획대로 성공했다고 한들 너를 상간녀로 몰아서 너에게 준다고 약속했던 돈도 안 줬을 게 뻔하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미진이가 성격이 좀 안 좋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난 어쩌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 머릿속에 떠오른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너가 좀 도와줘야겠다. 그 후 전 유리와 말을 맞춰가며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일주일 후 전 그 작전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인 그날도 아내는 아침부터 서둘러 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쯤 아내로부터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당신 요즘 바람 피지? 바람? 불륜? 내가? 나 그런 거 안 하거든?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나 다 알고 있어. 전 여친 유리년이랑 바람 피지? 뭔 소리야. 유리랑은 너 만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어. 그래? 그럼 이건 뭘까? 이 사진 좀 볼래? 아내가 카톡으로 한 장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옷을 걸치지 않은 남녀가 누워 있었고 얼굴을 보니 남자는 저였고 여자는 유리였습니다. 뭐야 이 사진? 이 사진 호텔에 당신이랑 유리랑 둘이 누워있는 사진이잖아. 이게 결정적인 증거야, 증거. 둘이 호텔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누가 봐도 불륜이지, 안 그래? 이 사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핑계댈 생각하지 마. 당신이랑 이혼이야.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불륜이니까 위자료 듬뿍 낼 생각해? 아니, 난 불륜 같은 거 한 적 없어. 뭔 소리야. 난 사진을 증거로 가지고 있어. 이 사진을 증거로 내세우면 너가 아무리 핑계대도 안 믿어줄걸? 그래? 그럼 이건 뭘까? 전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과 차 안에서 아내가 올라탄 사진을 보냈습니다. 요즘 카메라들 성능이 워낙 좋아서 플래시를 터트리지 않고도 밤에도 망원 렌즈로 차량 내부까지 다 찍을 수 있는 걸 몰랐는지 두 사람의 얼굴까지 또렷하게 찍혔더군요. 에? 왜 당신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어? 유리에게 들었어. 당신이 나랑 유리를 불륜으로 엮어서 위자료를 뜯어내고 이혼하려 한다는 거. 뭐? 그년이 다 불었어? 유리가 스스로 알려준 게 아니고 내가 추궁해서 알아냈어. 물론 유리한테 이야기 듣기 전에도 당신이 불륜이란 걸 의심해서 사람까지 고용해뒀었다고. 왜 당신이 나를 불륜으로 뒤집어 씌우려 할까 생각해보니 당신이 불륜인 게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하지만 당신도 결국엔 유리랑 바람 폈잖아. 내가? 언제? 아, 그 사진? 그거 스튜디오에 의뢰해서 만든 합성 사진이야. 잘 봐봐. 티 안 나? 요즘 포토샵 합성 기술이 참 좋아. 그리고 전 합성 전에 사진 3장을 보내줬습니다. 외국 배우들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 한 장과 그들의 얼굴의 각도에 맞춰서 찍은 내 사진과 유리의 사진. 3장의 원본 사진을 보내주자 이게 진짜 합성 사진이라고? 뭐 못 믿겠으면 이 사진을 증거로 불륜 소송이라도 걸어보던가. 당신이랑 유리랑 날 엿먹인 거야? 나에게 불륜을 뒤집어 씌우려고 한 사람이 할 소린 아닌 것 같은데? 뭐 나도 당신의 불륜을 거의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혼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난 6년간 연애 2년, 결혼 4년간의 쌓인 정도 있고 해서 이혼만 하면서 떠나보내려고 했었는데 이번 일로 나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알았기에 나도 뭐 법대로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겠네. 유리 인연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아,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연락할 거야. 유리한테 이런 일을 시키면서 당신 남자친구가 좀 험악하게 말한 것 같은데 다 녹음되어 있고 카톡에도 증거가 남아있더라고. 웃기지 마. 이런 일로 경찰이 움직인다고? 경찰 쪽에 있는 친구한테 이미 물어봤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고.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일단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라고. 결국 아내는 뚜껑이 열리고 말았죠. 너 진짜 최악이구나.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자기가 바람핀 주제에 위자료까지 탐을 내고 이런 사기극을 꾸며? 누가 최악인데? 조금 전까지 큰 소리 뻥뻥 치던 아내는 금세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여보,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한 번만 생각해봐줘. 내가 위자료 안 받고 이혼할게. 위자료를 안 받아요? 위자료를 듬뿍 준비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라고. 나도 유리도 너네들을 용서할 마음은 1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성인이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벌 받을 건 받고 가자. 각오하고 계세요. 그 후 저는 아내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고 하는 김에 상간남에게도 상간자 소송을 진행해 그들의 통장 잔고는 물론 영혼까지 탈탈 털어주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도 협박으로 인한 건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에겐 이혼한 아내에게 최초에 받으려고 했었던 500만 원을 제가 대신 주었습니다. 나를 낚으려고 시도한 것은 괘씸했지만 그래도 나중엔 저를 도와주었기에 홀로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이젠 자유로워진 신분이 된 저는 그 후 유리와 몇 번 만났습니다. 과거에 저에게 갑자기 이별 통보를 했던 것도 다 미진이의 짓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전 여친과의 추억은 그때 그 순간이었던 것이지 시간이 지난 지금
그리고 불미스러울 뻔했던 사건을 겪고 난 후라 그런지 유리를 만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유리에겐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선을 긋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 잠깐이나마 돈으로 인해 전처와 손을 잡았던 걸 생각하면 앞으로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번호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참에 인간관계도 좀 정리하고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려는 저의 작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떠나간 옛사랑은 추억 속에 묻어두시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다가온다면 꼭 경계하세요. 저는 앞으로 얼마간은 결혼 생각은 접어두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지내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다녀올게. 잘 다녀와요. 돌아오는 건 모레지? 가능한 서둘러서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볼 텐데. 아니야, 괜찮아. 그보다 실수하지 말고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 잘 보고 와요. 알겠습니다. 자, 지아야, 아빠 다녀올게요. 전 올해 37의 직장인입니다. 5살 난 딸과 전업주 부인 아내,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그날은 출장이 있어서 아내와 5살 딸 지아에게 아침에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6년 차인 저와 아내는 대학 시절의 동창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아내의 고백으로 연애 결혼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아내가 집에서 내조를 잘해주기에 전 바깥에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지낼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6년 차, 직장에서 10년 차가 되면서 현재는 수입도 안정적이고 수입 외로도 조금씩 투자하고 있는 주식으로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21평 아파트에 3가족이 살고 있습니다만 지아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더 열심히 모아서 30평 아파트로 가면 어떨까 꿈을 꾸면서 매일매일 오늘도 열심히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출장 첫날 일을 마치고 밤 11시가 되어 근처 호텔로 퇴근했습니다. 막 씻고 나왔을 때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으로부터 전화였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어서 금요일 밤이고 하니 아파트 앞 치킨집에서 맥주나 한잔 하자고 전화하는 게 아닌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아 아빠, 지금 어디야? 대표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지금 사이렌 소리 안 들려? 지안의 4동에서 지금 화재 경보 울려서 다들 대피하고 있잖아. 네? 불났어요? 일단 끊을게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순간 불안한 예감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 바로 옷을 챙겨 입고 나가면서 지아 아빠, 지금 어디야? 제가 지금 출장을 와 있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요. 위험하지 않으시면 저희 집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밀번호는 442-442입니다. 알았어. 내가 일단 올라가 볼게. 전화를 끊고 호텔 앞에 서 있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 지금 수원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집에 불이 났다고 연락이 와서요. 다급한 저의 요청에 기사님은 제가 타고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달리셨습니다. 차 안에서 함께 출장 간 이 부장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할 때도 심장이 너무 뛰어 입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부장님은 알겠다고 하시면서 빨리 가보라고 하셨고 상황을 파악하신 택시기사님은 악셀을 더욱 밟아 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소 승용차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 코엑스에서 수원역까지 정확히 17분 만에 날아왔습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소방차들이 서 있었고 전 택시기사님에게 5만원짜리를 건네드리고 바로 문을 열고 저희 집 쪽 4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쪽으로 가자 대피해서 내려와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위쪽을 보고 있었고 불은 진압된 듯 보였고 소방관들이 오가며 남아있을지 모를 것에 대비해 이곳저곳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제가 살고 있는 8층의 바로 아래층 701호였습니다. 701호 아주머니와 수첩을 들고 있는 소방관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았고 전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회장님이 근처에 있어서 바로 찾을 수 있었고 가족들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아빠! 지아야! 지아 맞니? 지아야!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왼쪽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놀란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전화를 끊고 계단으로 저희 집으로 올라갔는데 문을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내려왔더니 소방차와 함께 온 구급차에 지아가 울면서 팔에 응급조치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렌 소리에 계단을 이용해 혼자 바깥으로 나오다가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넘어져 구급차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지아야. 이만하길 다행이야. 아빠 무서웠어. 나... 딸이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던 그때 소방관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801호 안전하게 모두 대피하신 건가요? 저 집에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는데요. 집에 계셨던 건 맞습니까? 네, 이 시간이면 아내도 딸과 함께 집에 있을 시간인데요. 소방관은 저의 얼굴이 창백하다며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전 아직 아내를 못 찾은 것에 안심을 하지 못하고 일단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아버님 어머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내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지아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보라는 소방관의 말에 일단 구급차를 타고 지아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아내를 발견하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해놨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몇 번이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원이 꺼진 채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별별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안. 충전을 안 해서 배터리 나간 줄도 몰랐어. 지금 보니 부재중 많이 와 있었네. 왜?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활기찬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차갑게 맑아지면서 전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당연히 집에 있지. 갑자기 그건 왜 물어? 지아는? 벌써 자? 지금이 몇 시인데 오늘 낮에 신나게 뛰어놀고 아까 9시도 안 돼서 잠들었어. 왜? 목소리 듣고 싶었어? 당신 진짜 집에 있는 거 맞아? 뭐야?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이 시간에 내가 가긴 어딜 가? 그러면서 아내는 오히려 저에게 발끈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요즘 출장이 좀 많아? 진짜 출장 간 거 맞아? 당신 출장 간다고 하고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여보, 하루하루 지하 돌보랴 집안 살림하랴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지금 어디서 나를 의심해?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뭐? 왜? 옆에 여자라도 숨겨놨어?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 진짜 집에 있냐고. 아, 그러니깐 그럼 내가 지금 집이 아니면 어디에 있겠냐고. 조금 전에 아랫집에서 불이 났어. 어? 아랫집에서 불이 나서 아파트 사람들이 다 대피했었다고. 뭐? 우리 집으로도 연기가 많이 들어와서 끄름이랑 탄냄새가 진동을 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당신 집에 있다고? 뭐? 진짜야? 불이 났어?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아내의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지아는? 지아는 괜찮아? 괜찮냐고? 엄마 없이 혼자서 대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 지금 병원에 왔어. 그보다 당신 지금 어디야 도대체? 아, 나 집... 옆에 있는 남자 목소리 다 들렸어. 지아가 엄마 찾으니까 당장 병원으로 와. 통화를 마친 저는 조금 전에 녹음 파일을 양가 어른들에게 보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오셨습니다. 지아의 표정이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갑자기 지아가 울면서 화재 경보 소리에 잠에서 깨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았고 집에는 연기가 차 있었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혼자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고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서 계단으로 혼자 내려가다가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엄마 허락도 안 받고 움직여서 다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엄마한테 혼날 것만 같아서 불안해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지아야, 잘했어. 혼자서 그렇게 해줘서 오히려 아빠가 고마워. 잘했어. 그렇게 지아를 안고 토닥여주던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였습니다. 옆에는 지아와 저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깼구나. 어제는 진짜 놀랬잖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길래 병원에 와서 쓰러져서 다행이야. 그랬습니다. 처음 불이 난 걸 전화로 들었을 때부터 집에 왔을 때, 지아를 찾았을 때, 그리고 아내와 통화가 되고 옆에 남자 목소리를 들었을 때까지 그러다가 한순간 긴장이 풀어지면서 기절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아는 다행히 골절은 아니어서 팔에 임시로 했던 깁스는 제거했습니다.
걱정하는 지아에게 미소로 안심시켜 주었습니다만 제 마음속엔 아직 아내의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지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지아는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걱정했잖아. 생각보다 멀쩡해서 다행이네. 자, 어서 일어나서 퇴원하자. 지아야,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당신 갑자기 와서 뭐 하자는 거야? 어제 일 잊었어? 그니까 당신이 출장 거짓말하고 바람 폈잖아. 뭔 소리야? 난 출장이었다고 회사에 확인해 보던가. 간밤에 아내는 이렇게 나가자고 컨셉을 잡고 온 듯 했습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제가 출장으로 위장하고 바람핀 거라고 헛소리를 해대면서요. 잠시 후 병실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기는 간밤에 쇼핑을 하러 갔었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어내려고 애썼지만 그럴 때마다 결론은 앞뒤가 맞지 않아 난처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인어른께서는 왜 어제 오지 않고 아침이 되어서야 왔냐면서 아내를 다그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요즘 남편 수입이 시원찮아 밤에 알바를 하러 나갔었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아내에게 그만하라고 큰 소리로 병원이 떠나가듯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만해! 아버지의 호통에 정신이 번쩍 든 아내는 잘못했다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동창회에서 만나 연락을 주고받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그 횟수가 늘어나면서 남편의 출장 때면 늘 아이를 재우고 몰래 나와 만나고 새벽에 들어가곤 했다고 합니다.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신 장인어른의 호통에 아내는 그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와 이혼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지아 보육을 위해 쓰라며 위자료로 큰 돈을 보내주셨고 그동안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이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지아의 양육비를 보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이후 아파트의 보수를 다 마치고 지아가 그날의 일에 대해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 그 집을 처분하고 대출을 받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4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해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내고 있어서 지아의 마음이 많이 안정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앞날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날 아랫집 아주머니가 빨래를 삶는다고 올려놓고 방에서 드라마 삼매경에 빠졌던 것이 화제로 이어졌고 아파트 전체가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그동안 출장 갈 때마다 은밀하게 이어져 왔던 아내의 불륜 행각이 꼬리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사히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